16. 구술시험에서 질문에 답하기. 논문이나 논문 작성 여정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면 다가오는 구술시험에 대해 약간의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받게 될지, 어떻게 하면 자신감 있고 효과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구술시험을 적절하게 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질문을 예상하고 응답하기 위한 전략과 자신의 작업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자세로 시험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시험 중에 신체 언어를 예리하게 인식하고 주제에 익숙해지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예상치 못한 질문을 받더라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을 제공합니다. 이 장을 마치면 구술시험 중에 자신 있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시험을 준비하고 자신 있게 작업을 선보이세요. 일반적인 질문 준비. 구술시험을 준비할 때 잠재적인 질문을 예상하고 답변을 제공할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술시험의 문제는 논문의 더 넓은 맥락을 이해하는 것부터 내용의 기술적 세부, 사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논문을 작성하는 동안 내린 결정을 설명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대한 준비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시험에 앞서 몇 가지 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문에서 다루는 주제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자세하게 논의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요점을 뒷받침하는 예를 제공할 준비를 하세요. 또한 주제와 관련된 관련책, 저널 또는 기사를 읽어 최고의 연구 및 사례에 대한 최신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사용 가능한 리소스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합니다. 많은 대학에는 관련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도서관이 있으며 더 자세한 정보는 지도교수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잠재적인 질문을 예상하고 시험에 앞서 조사를 수행하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하고 요점을 뒷받침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대응하는 연습. 구술시험을 볼 때 질문에 최선을 다해 답할 준비가 되어 있도록 사전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와 연습을 통해 시험 중에 자신감과 평정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신감 구축. 구술시험에 앞서 정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다루고 싶은 주요 사항의 목록을 준비하고 기억해야 할 핵심 정보를 상기시키기 위해 개정 메모를 추가하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답변을 연습하고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제시하고 방어할지 생각해보세요.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시각화하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목표로 하세요. 시험 중 기술. 시험 중에 압도당할 때 심호흡을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 명확하게 생각하고 생각을 공식화하고 질문에 최대한 철저하게 답하세요. 천천히 명확하게 말하고 검사자와 눈을 마주치십시오. 답변하기 전에 질문 전체를 듣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신감 표현.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면 긍정적인 바디랭귀지를 사용하고 좋은 자세를 유지하세요. 긴장될 때에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잠시 멈춤이나 침묵을 사용하여 질문을 반영하거나 고려하십시오. 답변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유지하고 단어 사용을 최적화하며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언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좋은 눈맞춤을 유지하고 미소를 짓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체 언어는 항상 당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자신감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언을 통해 귀하는 구술시험 중에 자신감과 침착함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 언어에 주의하세요. 신체 언어는 여러분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술시험 중에 신체 언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언어에는 표정, 자세, 몸짓이 포함됩니다. 긍정적인 신체 언어의 예. 구술시험 중 자신감과 몰입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신호는 미소 짓기, 고개 끄덕이기, 눈을 강하게 맞추는 것입니다. 미소는 열정과 관심을 나타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이해와 동의를 나타내며 눈을 맞추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부정적인 신체 언어의 예. 또한 면접관의 부정적인 신체 언어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팔짱을 끼고 눈썹을 찌푸리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 등 무관심의 징후는 열정과 동의의 반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접근 방식과 의사소통 스타일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관의 신체 언어 읽기. 또한 면접관의 신체 언어를 읽어 그들이 원하는 반응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관은 여러분의 답변에 동의하는 경우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마주칠 수 있으며 얼굴을 찡그린 채 눈맞춤을 피하고
혼란이나 불일치를 나타내기 위해 시선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피해야 할 사항. 구술 시험 중에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절부절 못하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는 것, 두드리는 것 및 주의를 산만하게 할 수 있는 기타 신체적 움직임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하고 좋아요와 같은 보조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면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주제에 익숙해지기. 구술 시험을 준비할 때는 주제를 철저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제를 깊이 있게 조사하고 제시된 데이터와 정보를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요점을 구성하고 강력한 주장과 대위법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주제에 대해 어떤 종류의 연구가 필요한지 알아내는 것입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 어떤 다른 논문과 연구가 쓰여졌는지 알아보고 기존 증거와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알아야 할 새로운 발전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는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주제에 대한 충분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데이터와 정보 분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제시된 주요 요점과 주장을 기록하고 그 타당성과 관련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떤 아이디어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는지, 어떤 아이디어에 추가 조사가 필요한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논문 및 논문 작성에서도 요점을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만들고 싶은 핵심 사항의 개요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는 글을 구조화하고 모든 주장이 명확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제시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각적 자료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이어그램과 그래프는 이와 관련하여 매우 유용하며 논의하는 아이디어와 개념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기타 증거를 활용하여 강력한 주장과 대위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양쪽 주장의 강점과 약점을 논의하고 결론을 뒷받침할 증거를 끌어내는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요점을 정리하면 자신의 요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시험관에게 최선의 답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제공 준비. 논문이나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는 1차 소스 연구 또는 관찰에서 직접적으로 얻은 2차 소스 주제를 논의하는 저작물, 3차 소스 기존 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또는 설문조사 등 다양한 소스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주요 출처를 사용하는 것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인터뷰, 설문조사, 현장조사 등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종종 2차 출처에서 찾을 수 없는 자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 소스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데이터가 정확하고 완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조 소스는 일반적으로 기본 소스에서 파생되며 기본 소스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주요 통찰력, 사실 및 기타 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차 출처의 예로는 학술 기사, 서적, 기타 유형의 미디어가 있습니다. 1차 및 2차 소스 외에도 3차 소스를 사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도 있습니다. 3차 소스에는 정보 보고서, 데이터베이스, 설문조사가 포함됩니다. 이는 논문이나 논문에 대한 강력한 사례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배경,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그래프, 차트와 같은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주장을 더욱 설득력 있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면 복잡한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인과관계를 설명하거나 주제의 다양한 요소를 비교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프를 사용하여 특정 변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 편지, 계약서, 기타 서류 등의 문서도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기본 또는 보조 소스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논문이나 논문을 작성하려면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1차, 2차, 3차 자료와 시각적 자료를 사용하여 증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건전한 주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설득력 있는 논문을 작성하고 구술 시험에서 자신 있게 논문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술 시험 중에 침착함을 유지하기. 당연히 구술 시험은 스트레스가 많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대중 연설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도 시험관 앞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가능한 최고의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준비 방법은 프레젠테이션을 미리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험 당일 불안을 줄이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숙지하고 대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는 조직적이고 자신감 있는 방식으로 잠재적인 질문을 예상하고 응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침착함과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시험 전에 할 수 있는 몇 가지 호흡 운동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면 몸이 편안해지고 마음이 느려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각화 연습을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정확하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자신이 성공했다고 상상하는 것은 시험 전에 자신감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중에는 신체 언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신체 언어를 유지하면 시험관에게 귀하가 자신 있고 답변에 확신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팔짱을 끼거나 시선을 돌리지 마세요. 대신 시험관과 눈을 맞추는 데 집중하고 똑바로 앉아 몸짓을 사용하여 요점을 강조하십시오. 필요할 때 잠시 멈추고 명확하게 답변하는 것도 답변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시험 중에도 정리정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점을 추적하고 이를 명확하게 설명하면 귀하가 정보를 알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질문하거나 설명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는 귀하가 해당 주제에 대해 확고한 이해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합니다.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구술 시험에서 완벽함을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는 시험관에게 자기 교정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습니다. 실수를 했다면 몇 초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답변을 계속하세요. 구술 시험 중에는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젠테이션을 미리 연습하고 질문에 익숙해지세요. 시험 당일 잠시 심호흡을 하고 자신이 성공했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신체 언어를 인식하고 필요한 경우 잠시 멈추십시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는 자기 교정을 보여주는 기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 팁을 따르면 구술 시험에서 자신있게 질문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있게 질문하기. 질문을 하고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은 구술 시험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섹션은 잠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질문을 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문을 할 때는 정중하고 자신감 있는 어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중하게 질문함으로써 시험관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며 질문이 진실하다는 점을 시험관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말하거나 성급하게 말하는 것은 피하세요. 그렇게 하면 자신감이 없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을 자신의 말로 바꿔 표현하거나 다시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와 시험관 모두 귀하가 질문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 오해나 혼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묻는 질문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특정 언어를 사용하여 질문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사관이 특정 사항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의 예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또는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와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시험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언어를 아는 것은 올바른 인상을 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듣고 응답하는 동안 똑바로 앉아서 눈을 마주치십시오. 또한 안절부절 못하거나 방 주위를 둘러보지 마십시오. 이는 자신감이 없거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팁을 따르고 여기에 설명된 기술을 사용하면 구술 시험 중에 자신감 있고 침착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정보가 풍부하고 지식이 풍부한 후보자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최고의 성공 기회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이 장에서는 구술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일반적인 질문에 대비하고 자신감 있게 응답하고 신체 언어를 인식하고 주제에 익숙해지는 것은 모두 취해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또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필요한 경우 주저하지 말고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올바르게 따르면 구술 시험에서 성공적인 수행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술 시험 중 피해야 할 일반적인 실수. 많은 사람들은 좋은 논문이나 논문을 작성하려면 좋은 글쓰기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문 기술도 물론 중요하지만 뛰어난 논문을 작성하는 데는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은 주제를 조사하고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차 및 2차 출처의 증거를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시각적 자료를 만드는 것, 학술 논문에 적합한 언어와 어조를 사용하는 것, 표절을 피하는 것 등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논문을 작성할 때 일부 사람들이 저지르는 또 다른 실수는 논문의 내용을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콘텐츠는 연구 질문에 답하고 프로젝트와 목표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사려 깊은 결론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논문에 필수적입니다. 사람들은 또한 구술 시험 준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논문의 모든 측면을 숙지하고 질문에 대비하고 자신의 주장을 자신있게 방어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람들은 종종 신체 언어 연습을 잊어버리고 시험 내내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논문이나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단순히 단어를 쓰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조사, 주제에 대한 지식, 작문 및 구술 시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조언을 이해하고 따르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효과적인 논문을 작성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방어할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것입니다.